아, 예, 안녕하세요. 백병찬 박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가 그 많은 국민들을 만날 때 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푼다 안 푼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지금 안 풀어도 안 되고 풀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중국 돈이 들어와서 수도권과 경기도 일원에 그린벨트를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또는 현 정권의 실세인 임종석이라든지 등등이 그린벨트를 너무나 많이 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수도권의 그 25% 정도의 그린벨트가 그 우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풀어버리면 정말 도시가 삭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면은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아파트 한 채에 50억씩 40억씩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정주영 회장 있죠, 현대. 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주일 코미디언이 구리시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반갑 아파트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단히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빌라나 연립보다 더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세요. 아파트 거의 서민들이 삽니다. 그리고 살만한 사람들은 산꼭대기 가서 1, 2층 짓고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요. 저에게 하나의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린벨트의 한 5% 정도를 푸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시든지 자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그 땅을 5% 정도 그린벨트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뭐 LH 아파트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나 요즘 영세민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네.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게 임대주택을 값싸게 살게 하면 됩니다. 지금 풀지 않으면은 현재 강남 땅값은 정말 명동 땅값 이상으로 올라가서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을 없애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여러분들 군부라고 굉장히 지금 욕하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왜 발전했느냐? 그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다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아니면은 정말 용접공이라든지 기술을 배워서라도 열심히 땀 흘려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모든 공무원들까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만 지금 잘 살려고 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제 올리는 바람에 지금 물가가 계속 솟아올라서 서민들과 영세민들은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철대기 없는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 정치하는데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 제발 뽑지 맙시다. 이 자들이 세상 물정을 압니까? 변호사 수임료가에 50억, 100억씩 받아요. 이렇게 번 돈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권을 장악해가지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땀 흘려서 돈 벌고 기술을 개발해서 나만의 특허를 내서 해외 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서부터 하여간 대통령 이하 모든 지금 이 중국에서 그린벨트를 사들였다는 겁니다. 제주도와 강남까지 지금 팔아먹었어요. 역대 정권 여야 할 것 없이 전부 매국노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국가가 5% 정도 25% 정도의 수도권에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다 임대주택을 국가가 짓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집 없이 산 사람들에게 먼저 임대를 줘요. 무슨
대치동에 가보니까 별로 크지도 않은 오래된 아파트가 50억짜리를 들어가 봤어요. 지금요 우리 동네에서 2억 3억 가는 것보다도 아파트가 더 후집니다. 그런데 50억 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이 부동산의 상승률을 볼 때 우리가 30여 년 전에 유명한 그 플라이크 프로복서 예, 그렇죠. 유명호 챔피언, 예. 장정구 챔피언 한 번 대존료가 7,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도무지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음마 아파트가 그때 당시 한 채가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유명호 장정구가 1차 방어전 해서 7천만 원 받으면 14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들급 세계 챔피언 박종팔 선수는 한 번 대전료에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파트를 한 몇 번 대전을 하면 수십 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예. 이제는 아파트 한 채가 50억 100억이면 이건 빚을 내다가 이자 내고 망가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조선시대 대동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동법이 정말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수확을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내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세법을 쓰는 나라는 지금 핀란드거든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교통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돈 많은 부자는 몇 억씩 내고 돈 없는 사람으로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 지금 많은 국민들이 판검사들에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많은 어떤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판검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국민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들어보면 국민들이 100% 2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 지금 이 의료법에 대해서도 너무 환자를 무시하는 법이 아닌가 하는데 이 의료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의료법은 환자를 위한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의사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병 잘 고치는 사람들을 못 고치게 만들고 해외 환자들까지 끌어다 고칠 수 있는 불치병을 잘 고치는 사람을 탄압을 하고 벌을 주고 정말 망할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병원요 응급실에 가면은요 명 짧은 사람은 죽습니다. 환자는 아파 죽겠다는데 아무 조치를 안 해줍니다. 죽든지 말든지. 한 번은 나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문의가 돼가지고 큰 병원에 의사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만 발목이 부서진 건데 뼈를 맞추면 맞추겠다는 자신이 생겨서 그 과장님한테 과장님 제가 1시간 정도면 뼈를 다 맞출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얀마 넓적다리 이하로 잘라 절개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평생 다리 하나 없는 장애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 큰 병원을 유지하고 거기에 과장 자리와 의사로서 그 많은 연봉을 먹고 살려면은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이렇게 절개하고 절단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고치는 병은요 통계적으로 17%입니다. 그 17%도 무슨 병을 고치느냐? 세균성 질환입니다. 즉 세균이 곱는 거 있죠 옛날 폐결핵이라든지 문둥병 이런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항생제가 고친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인 게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파킨슨이라든지 대부분 이런 병들은 대사성 질환인데 대사성 질환을 저는 잘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계적인 병을 고치고 대통령령으로 받아서 하는데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모르고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모르고 현재 검판사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식한 자들이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 자체가 썩었습니다. 정치가 썩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가슴 아픈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모든 말씀이 속히 이게 실제 법 적용이 들어가서 국민들을 살려야 하는데 예. 현재 정권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면 사실 다 똑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300명 국회의원 이대로 가다간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는 앞으로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럼 판검사들의 비리가 너무 많은데 차라리 AI 인공지능 재판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종록으로 제가 출마했을 때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이 저의 공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부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하기 때문에요. 일본 사람끼리는 서로 재판을 안 합니다. 먼저 딱 두드려 봐서 내가 돈을 1억을 물어줄 것 같으면 9천만 원 1억 갖다 주고 합의 봅니다. 일본 사람은 재판 안 해요. 세계에서 재판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사기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호사 한 건당 50억 100억씩 주고 사면요 사건이 바꿔져요. 검사 판사 나쁜 놈들이에요. 몇 명 존경할 만한 분도 있어요. 황종공 부장판사님이라든지 이정열 부장판사님 같은 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가 나쁜 놈들이에요. 변호사 수임료 받아먹고 제 있는 사람 보고 없다 하고요, 없는 사람 보고 있다고 하고 이따위 짓을 하는데 법이 썩었는데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변에 보더라도 사법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둘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헌법소원까지 간다 해도 이게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그놈이 고놈이죠. 일본인들은 보면은 합의를 보고 오히려 일본이 쪽발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인격적으로 이게 서로 신선하답니다. 오히려 젠틀맨인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 일본 사람이 애국인하고 재판 한번 했지 일본 사람끼리 재판 안 해요. 우리나라 AI 인공지능 컴퓨터 재판을 해야 됩니다. 전관예우 없애야 되고요. 검사 판사 지름들이 뭐길래 밥 먹고 똥 싸는 놈들이 신입니까? 그들에게 신의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국민 여러분, 앞으로 법조인들을 정치권에 보내면 바보고 병신입니다. 제발 찍지 맙시다. 법조인 무조건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봤던지 일을 해 봤던지 땀을 흘릴 수 있는 노동자들도 좋아요. 그렇다 해서 지금 마냥 민노당 마냥 일도 안 하면서 기업 발목 잡는 사람들을 세워놔버리면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군산의 조선업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그 1위 공고 출신들이 데모가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기업이 떠났어요. 지금 군산가 가보세요. 텅 비어 있습니다. 기업을 쫓아내는 놈들 때문에 기업이 망했는데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나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땀 흘려 벌 수 있는 것도 애국인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최저임금만 높여서 그 애국계 노동자들이 돈을 쫙쫙 훑어서 해로 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국적인 일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 박정희 정권 때처럼 땀 흘리고 일합시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가 기능인 국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애국인부터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 해외로 보내야 돼요. 왜 일자리가 없습니까? 그들이 다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을 통해서 한국의 부동산을 다 사들여 이 매국노들이 지금 정치라는 겁니다. 매국노들 여러분 찍으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주제들이 많고 해서 좀 쉬었다가 다시 2탄을 찍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